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산 시장의 경우에는 욕심이 화를 부른다. 그리고 고수는 이를 역용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 9월에 서울대 모 교수가 SBS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내년에는 주택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그런 주장을 했죠. 포유 환율연구소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내년이 가능하지만은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논리로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불과 한 두 달 만에 서울에 가장 많이 가격이 하락한 아파트는 고점 대비 거의 35% 가까이 내렸어요. 그럼 그 정도면 폭락이죠. 아파트 가격이 빚을 내가 한다 하면 자기 돈은 원래 큰 문제가 없지만은 은행 돈을 빌렸다 하면 35% 떨어지면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30% 떨어지면 7억이잖아요. 근데 5억은 자기 돈이고 나머지 5억은 은행에서 빌렸다면 이자가 이제 부담되죠. 그러니까 5억에 대해서도 또 35%, 빌린 돈 5억에 대해서도 30% 정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자기 돈 대비로는, 왜냐면 은행 빚은 갚아야 되니까 결국은 자기 돈 5억이 30%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5억에 있다가 30% 날아가면 결국은 3억 5천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이게 욕심 때문에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사려고 했고, 또 그 욕심 때문에 화근이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크게 손실이 발생한 케이스죠. 그런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공급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택 가격이 낮으니까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짓는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큰 폭 오를 거다. 이런 논리를 펴거든요. 근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은요, 장기적으로는 그 공급이 계속 공급이 안 되면 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놓고 보면 공급은 기존 주택의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팔 사람이 많으면 가격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을 결정한 요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주택 가격이 낮아서 공급이 이제 없는 건지, 아니면 주택 가격이 높아서 그 기존 주택은 파는 건지, 아니면 돈이 급해 가지고 공급을 늘리는 건지, 이유가 여러 가지일 거예요. 또 신규 주택도 가격이 올라가는, 분양 가격이죠, 올라가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지난 2021년 대비 약 한 30% 됩니까? 지금 그때 1100원에서 1400원이니까 300원 올랐으니까 25% 올랐네요. 그러니까 한 3, 4년 동안에 환율이 25% 올랐다는 것은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건설 원자재입니다, 25%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주택 분양 가격 상승 요인은 되지만은 그 수요자 입장,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죠. 서민들, 집이 없는 사람들, 서민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대응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때부터 환율이 계속 내린다고 했는데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대응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도 가게도. 그러면 가게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분양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기존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고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지만은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도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모 교수가 SBS 출연하면서 그 논리, 옳은다는 논리에 그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거가. 주택 가격이 내년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는 있지만은 그 근거가 설득력이 없으면 그 주장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사기꾼 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SBS에 돈을 먹었나? 서울대 교수가 그럴 리는 없겠죠. 아니면 지식의 문제인가? 그것도 문제지. 서울대 교수가 그 주택 관련 그 얘기를 할 때는 공부를 해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부를 해 다음에 SBS 출연했다면 그건 공부가 턱없이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논리적 근거는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돈을 받고 출연했다 하면 뭐 건설회사가 돈을 줄 수도 있겠죠. 서울대 교수라는 그 타이틀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렇다 하면 그것도 문제고 그게 아니고 자기의 소신으로 봤을 때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으면 그 근거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서울대 교수로서는 뭐 자질의 문제로까지 얘기할 수 있다. 어떻게 그 학자가 어떤 뭐 사회에 영향을 주는 우리 국민 경제에 영향을 주는 얘기를 할 때 충분히 공부를 하고 나와야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 영향 요소도 모르는 거고 공급의 개념도 모르고 SBS에 서울대 교수가 출연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수가 희생됐잖아요. 다행히 그 무렵에 우리 포유 환율연구소가 컨설팅 회사 설립하려고 그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주주 중에 한 명은 위기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그저께 일요일날 제가 만나가지고 뭐 그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미래는 있어요. 언제 사야 되느냐 이 주택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튼 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뭐 공급이 영향 요소죠.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문제는 기존 주택 가격, 기존 주택에 대한 공급 영향 요소예요. 환율이 오르니까 분양 가격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존 주택까지 팔아야 될 사람이 많고 그 얘기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에는 건설회사가 부도나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 암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서울대 교수까지 그런 정도면 심각한 거죠. 이 주제와는 관련이 없지만은 최근에 제가 기업은행 뭐 지점 가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환전 수수료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어요. N과 관련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N당 그러니까 1N당 8원이래요. 그러면 한국 통화와 그 일본 통화의 비율, 화폐가치 비율이죠. 지금 9대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1N을 살려고 하면 9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수료를 8원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1억을 투자를 하면 9천만 원 정도 수수료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업은행 과장이면 그래도 스카이대 출신일 거라고요. 그리고 고객한테 그 안내를 할 정도의 전화를 받을 수 있다면 더군다나 제가 기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업을 그 컨설팅하거나 상담하는 사람 수준이 환율의 개념조차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게시판에 게시되는 것이 100엔당 얼마다고 지금 수수료가 나오는데 그 과장은
1엔당 수수료가 8원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스카디아 출신인데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우리 서울대 교수의 수준이고 우리 기업은행 과장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따라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근데 이런 걸 또 역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수들은 역이용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 한 분한테 2개월 전에 집 사지 말라고. 아마 추정컨대 2개월 동안에 최하 2억 원은 전략했을 거예요. 왜냐면 서울 강남에 집을 살려고 했으니까 그때 대부분 뭐 34평 되면 그 20억 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이 내린 데는 2달 동안에 30% 내렸단 말이죠. 10%만 내리면 2억이잖아요. 20% 내리면 4억 전략이야.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많으면, 그러니까 그 당시 주택가격 상승하는 분위기에 편성하려고 한 거예요. 주택가격 결정 원리는 모르고, 뭐 서울대 교수 같은 분이 가격 결정 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일반인들이 알겠어요. 여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여기지는, 그러면 욕심이라도 버려야 된다. 가격이 떨어져가 있을 때 사자. 모두 다 죽는다고 얘기할 때 주택을 사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뿐만이 아니에요. 뭐 이거는 기관투자자의 얘기인데, 지난 9월 말에 연준 기준금리 인하하니까 시장금리 하락할 줄 알았죠. 그래서 미국 국채에 20년물 그것도요, 투자가 크게 증가했어요. 증권 예탁원 자료 보면 여러분도 확인돼요. 그럼 지금에 와서 뭐 30% 가까이 터져가 있거든요. 레버리지 2배, 3배로 쓰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욕심이야. 왜냐? 레버리지를 왜 쓰느냐 이거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관계도 모르고, 뭐 기준금리만 인상하면 시장금리 오르는 줄 아는 사람이 물론 많아요. 대학 교수도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채권 딜러도 이렇게 알고 있고,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금리 얘기하는 사람 다 그래요. 그래서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포유환율연구소는 기준금리는 얘기 안 하잖아요. 시장금리를 가끔 얘기해요. 왜? 금리 결정 원리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거 욕심을 버리려고 하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주택가격도 마찬가지고, 가격 결정 원리에 있어서 수급이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은 신규 주택이 아니라 기존 주택 공급으로 볼 때와 신규 주택 공급으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단 말이죠. 그래서 접근 방법이 중요하다. 즉 공부 방법이 중요하지 수능 점수 몇 점 나오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앞에서 얘기한 서울대 교수도 수능 점수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 경제는 까막눈이잖아요. 공급을 기존 주택으로 본다. 근데 지금 공급은, 한국에서 공급은 그 기존 주택이에요.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 근로자의 70% 가까이가 중소기업에 근무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공급을 결정하고 그런 사람이 수요자예요. 그리고 환율은 기업의 분양 가격의 그 높은 쪽, 즉 가격 상승 쪽으로 영향을 주지만은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이 공급 증가, 기존 주택 공급 증가 또는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주택 가격의 영향 요소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그 기존 주택이 아닌 신규 분양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분양 가격이 오르니까 내년에 집값 오른다. 즉 수요가 없고 기존 주택마저 팔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넘쳐나는 그런 환경에서 분양 가격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고 가격 결정 원리를 모른다는 얘기죠. 또 최근에는 또 트럼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트럼프가 무엇을 했냐, 아직 집권도 안 했고, 또 그 사람이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실물 경제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지난 5년 전에 과연 트럼프가 잘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2014년부터죠. 한 2018년까지 과연 트럼프의 업적이냐 아니면 오바마 정부가 초석을 다 깔아놨고 그때 버냉키 의장이 연준 의장을 했죠. 그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 버냉키의 그 양적 완화 정책에 반대를 했단 말이죠. 그 반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버냉키 정책의 그 미래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즉 분석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도 뭐 경제학자가 90%일 거예요. 여기도 지금 현재 우리 SBS 출연하시는 분도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도 뭐 경제학의 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금리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트럼프 때문인지 아니면 지난 3년 이상 높아진 물가 수준과 탄탄한 미국 실물 경제 및 고용 사정인지 트럼프 때문인지 그 구분이 돼야 된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만약에 미국 경제가 망가지고 고용이 줄어든다면 시작 10분 어떻게 되겠죠? 금리는 내릴 거다는 거죠. 그 트럼프 때문이다라는 접근 방법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관련 기업 주가, 뭐 테슬라가 대표적이에요. 과연 이것이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냐? 트럼프 당선 이전만 하더라도 테슬라에 대해서 많은 정권 전문가들이 부정적이었어요. 왜냐? 이익이 수반되지 않는다. 현재 주가를 설명할 만한 이익이 수반되지 않는다. 그럼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익이 수반되나요? 여러분들 테슬라 살 거냐는 거죠. 미국 국민들이 테슬라 차를 살 거냐는 거죠. 유럽 국민들이 테슬라 차를 살 것이냐?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걸 따지지 않고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테슬라 주가가 올라야 된다? 이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그건 제2의 2차 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107까지 갔냐? 물론 트럼프 정책이 어느 정도 영향은 줬을 거예요. 그렇지만 포유 환율 연구소는 트럼프 당선 이전 9월 29일입니다. 지난 그때가 달러 인덱스 100일 때 A와 같이 다시 140에서 150엔까지 다시 떨어진다. 즉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엔화 가치가 140엔, 150엔 되면 약 한 10% 가까이 되잖아요. 154는 10%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중치를 보더라도 14만 그 73% 되니까 그 엔화 가중치가 그것만 그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달러 인덱스는 2 정도 오르는 거예요. 102. 그런데 또 독일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중국 경제가 장기간 어려워지면서 그 관련 통계가 4분기 통계가 나올 때가 됐단 말이죠. 그게 반영됐단 말이죠. 그래서 103, 105까지는 올라가는 거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오로지 트럼프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고공행진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면 그 자산시장은 그 역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포유환율연구소가 그 우리 주주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엔화 가치가 155원대야 매수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155원 해야 되겠다. 아까 부동산 제가 사지 말라고 한 그분이에요. 155원대야 그 매수할 의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기존 주택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 환경이 조성돼야 또 기존 주택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즉 자영업도 잘 되고 중소기업도 잘 되고 그 대기업도 잘 되고 주가도 잘 되는 그 환경이 될 때 그런 환경이 조성될 조짐이 보일 때 그때 주택을 구입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결정 원리죠. 어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욕심만 많고 공부는 안 하는 사람, 또 실력은 되지 않으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앞에 서울대 모 교수, 그리고 뭐 이사전지 좋다고 떠드는 그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는 뭐 정권 전문가인지 아니면 바람잡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 믿고 투자하면 욕심을 채우기는커녕 패가망신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